이번 분기에 나온 아하른 양은 알 수가 없어 2기의 오프닝입니다. 음악이 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화면만 봐도 어딘가 정적인 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게 나쁜 오프닝이다, 나쁜 연출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 오프닝은 작품 특유의 폭신폭신하고 느긋한 톤을 잘 살려내고 있으며 캐릭터의 성격과 관계도도 무난하게 전달해주고 있죠. 애니 업계에서 지극히 평범한 오프닝입니다. 이런 오프닝이 작품성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오프닝 스킵 버튼을 누르고 싶게 하는 욕구가 생기게 하죠. 평범하다는 건 그만큼 강한 인상을 남기기 어려운 형식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오프닝이 줄을 이루는 와중 분기마다 몇 개씩 등장하는 강한 인상을 주는 오프닝들이 있습니다. 이번 분기 그런 오프닝 중 하나는 위치워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오프닝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단순히 요아소비의 곡이 아니라 연출을 맡은 이시타니 메구미의 영화적인 촬영 감각과 편집 디자인입니다. 그럼 바로 함께 위치워치 오프닝의 비주얼이 어떻게 관객의 기대감을 사로잡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이시타니 메구미의 스타일을 알아보기 전에 알아야 할 편집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치컷이죠. 매치컷은 화면 전환 시 앞장면과 뒷장면이 특정 요소, 캐릭터들의 동작, 형태, 구도, 색 등을 공유하여 자연스럽게 연결을 이뤄주는 편집 방식 중 하나죠. 히치콕의 사이코라는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매치컷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영혼이 욕조의 물처럼 빨려나갔다 같은 상징적인 의미 부여를 할 때가 많죠. 이런 컷은 상징적으로 사용을 안 해도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컷 전환을 위해 아니면 관객이 컷을 눈치 못 채게 몰입할 수 있게끔 자연스러운 연결이 나타나게끔 많은 영화적 매체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시타니 메구미는 이 기법을 위치워치 오프닝 전반에 걸쳐 활용하며 시각적으로 매끄러운 전개와 비트와 싱크된 리듬감을 동시에 잡아냅니다. 가장 처음 볼 수 있는 건 화면 중간에 있는 위치워치 타이포그래피입니다. 이 오프닝 초반의 거의 모든 컷에는 위치워치라는 텍스트가 등장합니다. 이 텍스트는 단순하게 제목을 보여주는 요소만이 아닌 관객의 시선을 화면 중심으로 시각적으로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빵 위, 구름 사이, 칠판, 창문. 이 텍스트는 배경 속 오브제로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컷 간 매치 컷이 일어나는 동안 관객의 시선을 한 지점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배경에 있는 요소들을 창의적으로 텍스트화시켜 화면이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는 닻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이시타니가 연출했던 원피스 25기 오프닝의 중앙원 연출과도 일맥상통하죠. 캐릭터들의 손짓, 그릇, 배경 등이 모두 같은 모양으로 가운데에 집중시켜 관객의 시선을 창의적으로 사로잡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오프닝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전환들 사이사이 이시타니는 캐릭터들의 서사도 디테일적으로 담아둡니다. 이 시퀀스 시작에는 모리이토의 집 현관에 있는 신발이 늘어나다가 마지막으로 다 정돈되는 점프컷이 앞으로 생길 동료들을 암시합니다. 신발이 정돈되면서 동시에 타이포그래피의 W 또한 정렬을 맞추죠. 모리이토의 집에 와서 제멋대로였던 캐릭터들이 같이 친해지고 하나가 되는 과정을 같은 카메라 앵글에 갑작스레 사물이 바뀌면서 시간을 축약시키는 점프컷과 텍스트 디자인만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은 데님광 모리이토를 도망가는 칸치와 케이고, 그리고 그 데님 라벨 스타일로 디자인된 배경과 텍스트. 그 다음은 니코, 칸시와 케이고의 벼락치기를 도와주고 있는 모리이토와 칠판에 적혀있는 텍스트. 1기에 나올 여러가지의 에피소드들의 톤 앤 매너를 창의적으로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런 컷의 연속성과 시선 유도는 오프닝이 전개되면서도 계속됩니다. 니코, 칸시와 모리이토들이 빗자루에서 돌아가면서 떨어지는 장면과 쿠쿠미를 덕질하고 있는 유리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매치컷되는 장면이라든지 마법 용품들을 쓰고 있는 니코의 머리 회전 방향을 유지시켜 관객들의 시선을 편하게 고정시켜준다든지 다른 곳에서 싸우고 있는 칸시, 네무, 모리이토의 포즈를 일관시키고 배경만 바꾸면서 전환시키며 자연스럽게 컷들을 연결시키면서도 여러 캐릭터들의 모습을 함께 감각적으로 담아냅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연출이 쌓여 마치 음악의 흐름처럼 부드럽고 감각적인 오프닝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액션뿐만이 아닌 리듬 싱크와 음악적 편집은 이 오프닝을 단순한 캐릭터 소개가 아닌 하나의 뮤직비디오로 격상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TV 속 니코와 칸시의 춤이 음악 박자에 딱 맞춘 모션 싱크, 네무가 방에서 머리를 묶고 지하철을 타는 장면을 음악의 비트에 맞춘 컷 전환, 스케이트 타는 케이고의 속도와 음악 고조가 맞물리는 장면, 음악이 하이라이트에 터지면서 크레딧을 크게 만드는 니코의 마법. 이 모든 시퀀스들이 음악과 함께 움직이고 음악과 함께 고조됩니다. 단순히 이쁜 영상을 음악에 붙인 것이 아닌 음악에 맞춰진 영상이죠. 하지만 이런 편집적 요소가 아니어도 이시타니의 오프닝은 프레임 하나하나가 예쁩니다. 그리고 그 화면적 예쁨을 만드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건 조명입니다. 단순히 예쁜 이미지들이 아니라 영화적인 촬영과 조명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죠. 애니와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그림자와 대비의 사용입니다. 사실 간단한 대화 장면에도 영화는 키라이트라고 하는 메인 조명을 카메라와 멀리 둬서 앞쪽에 그림자가 지게 하는 숏 라이팅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명을 주면 그림자와 빛의 대비가 얼굴에 더 나타나면서 깊이감이 추가되고 영화적인 분위기가 더해집니다. 이 조명이 사실 드라마랑 영화만 보고 애니를 많이 안 보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질감을 느끼는 가장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위치워치만 봐도 조명을 잘 사용한 첫 1분과 다음 1분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물론 빛 번짐 같은 헐레이션 효과의 차이도 있지만 손과 얼굴의 그림자의 대비감이 추가되면서 이 앞장면이 훨씬 퀄리티가 높아 보이죠. 대비가 덜한 이 후반 부분은 당연히도 평평해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하지만 이시타니는 특이하게도 백라이트, 다시 말해 역광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영화에서 백라이트는 피사체의 뒤를 밝혀주기 때문에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시키고 외곽을 잘 보이게 하면서 사물을 입체적이게 보이게 합니다. 이시타니는 오프닝의 많은 장면들에서 역광을 잡아 빛 대신 그림자를 강조해서 빛으로 윤곽만 잡아줍니다. 간단하지만 전체적으로 밝고 평평한 이미지보다 빛의 위치가 관객들에게 전달되어 훨씬 몰입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빛이 정면에서 오는 장면에서도 그림자를 꼭 강조시켜줍니다. 이런 빛의 대비와 깊이감을 촬영적으로 살리고 스타일 요소인 광원 번짐이나 심도가 얕을 때 나타나는 보케 현상 등도 추가하여 실제 카메라로 촬영한 듯한 질감을 연출시킵니다. 이시타니의 촬영과 조명 이해도를 보면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아닌 진짜 카메라를 공부했다는 티가 많이 나죠. 애니메이션인데 영화 같다는 평을 듣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조명 활용 때문일 것 같습니다. 특히 3화에서 나온 니코가 마법을 실패해서 콘티로 변하는 연출은 금상첨화죠. 사실 이런 연출적인 요소를 생각하지 않아도 이 오프닝에서 캐릭터들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너무 재밌고 매력있게 표현했다는 점도 중요하겠죠. 이런 영화적 감각이 들어간 공간 디자인과 편집 리듬을 통해 이시타니 메구미는 위치워치 오프닝을 단순한 타이틀 시퀀스를 넘는 영상으로 만듭니다. 다들 위치워치 보러 가세요.